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온 노먼인 제가 이렇게 평범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걷고 있다는 게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네요. 평소 고급스러운 슈트와 넥타이가 전부였던 저에게 청바지와 낡은 체크무늬 셔츠는 색다른 경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오래된 포드 자동차를 길가에 세우고 천천히 내립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앞에 웅장하게 서 있는 그랜다 플라자. 호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자랑스러운 제 인생의 결실입니다. 몇 달 전 아들 마이클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기고 은퇴한 후 처음으로 호텔을 방문하는 날이기도 하죠. 로비로 들어서니 멋진 샹들리에 아래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선택했던 것들이라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 짓는데 로비 직원인 젊은 여성이 불편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도 모르게 손으로 청바지를 쓰다듬어 봅니다. 오늘 일부러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호텔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마음에 이런 차림을 한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 지나쳤나 싶기도 하네요. 로비 직원이 제 쪽으로 다가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의 이름표에는 제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라는 인사 대신 제니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손님, 여기는 그랜드 플라자 호텔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 마음속에서는 웃음이 나오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일구고 사랑했던 호텔에서 낯선 손님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네요. 네, 사실은 이 호텔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제니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호텔은 투숙객과 예약 고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감님처럼 그냥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은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게다가 냄새도 좀 나서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네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직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기도 하죠. 알겠네. 그럼 다음에 오겠네. 별다른 항의 없이 저는 호텔을 떠났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뒤에서 제니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곧 알게 될 테지요. 내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호텔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호텔에서 거지 취급을 받은 현실이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낡은 포드 자동차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죠. 화가 나기보다는 직원 교육의 부재에 대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호텔 사업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니까요. 내가 경영하던 시절에는 모든 직원들에게 손님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라고 항상 강조했는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호텔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에게 경영권을 넘긴 지 고작 석 달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들에게 직접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 기회를 통해 호텔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할까 생각하면서 천천히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호텔 로비에서는 제니가 동료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상한 할아버지가 왔었어. 낡은 옷에 냄새도 나고 그냥 구경하러 왔대. 내가 좀 단호하게 말해서 나가더다고. 제니의 말을 들은 동료 캐시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손님을 대해도 되는 거야? 혹시 진짜 고객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제니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합니다. 보면 알지, 진짜 고객인지 아닌지. 그 할아버지는 완전 거지같이 생겼다고. 두 사람의 대화는 우연히 지나가던 호텔 투숙객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소셜미디어에 이 상황을 올렸죠. 방금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로비 직원이 노인을 거지라고 부르며 내쫓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는 이 호텔을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 게시물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에게 공유되었고 호텔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마이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당장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소셜미디어에 우리 호텔이 노인을 쫓아냈다는 글이 올라왔어. 마케팅 팀장인 리사가 태블릿을 들어 마이클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리뷰 사이트에서도 평점이 떨어지고 있어요. 빠르게 대응해야 해요. 마이클은 미간을 찌푸리며 곧바로 보안팀에게 지시했습니다. 로비 CCTV 영상을 확인해봐. 오늘 오전에 어떤 노인이 왔었는지 보고 싶어. 보안 담당자가 컴퓨터로 영상을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이분 혹시... 마이클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화면 속 평범한 옷차림의 노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 노먼이었던 것입니다. 마이클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차림으로 호텔에 왔는지, 그리고 직원이 실제로 아버지를 내쫓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누가 이 손님을 내쫓았지? 사무실에 모인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마침내 프론트 매니저가 나섰습니다. 신입사원 제니가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부르겠습니다. 제니는 사무실로 불려가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급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마이클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는 순간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무실에는 마이클뿐만 아니라 호텔의 주요 관리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니에게 꽂혔습니다. 제니, 오늘 오전에 호텔에서 내쫓은 노인 기억나? 마이클의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는 질문에 제니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곧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네, 구경하러 왔다던 할아버지 말씀이신가요? 저희 호텔은 투숙객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제니는 자신이 한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호텔의 품격을 지켰다는 자부심마저 느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한숨을 내쉬며 컴퓨터 화면을 제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분이 누군지 알아? 화면 속에는 제니가 오전에 만났던 그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다른 사진 한 장이 더 있었죠. 고급스러운 슈트를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같은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인데요. 마이클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저분은 노먼 킹 우리 호텔의 창립자이자 내 아버지시고 한 달 전까지 이 호텔의 대표였어. 제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자신이 호텔의 창립자를 쫓아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 사장의 아버지라니 더 최악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마이클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게시물과 수백 개의 부정적인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호텔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 거지같이 생겼다고 노인을 내쫓았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제니는 땅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이 호텔 전체에 이런 악영향을 미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해고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쩌면 좋죠. 제가 사과드려야 할까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는 제니를 당장 해고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노먼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먼은 항상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을 중요시했었죠. 그리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큰 교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내 아버지께 연락해 볼게.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 보자. 마이클은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노먼은 이미 소셜미디어의 소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호텔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아들의 말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랜드 플라자 호텔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폭풍 같은 반응 때문에 호텔 측은 위기관리팀까지 꾸렸습니다. 마이클은 아버지 노먼과 함께 계획을 세웠고 모든 직원들에게 긴급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제니는 어제의 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고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마이클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죠. 오전 11시 화려한 리무진 한 대가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비서와 2명의 보디가드가 먼저 내렸고 그 뒤로 최고급 슈트를 입은 노먼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로비로 들어선 노먼을 본 직원들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특히 제니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어제의 그 할아버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마이클이 서둘러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먼은 아들을 향해 미소 지었고 이어서 로비에 있는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니에게 닿았을 때 제니는 거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노먼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제는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네. 노먼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온화했습니다. 그 말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니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60년 넘게 일궈온 이 호텔에서 어제는 낯선 손님 취급을 받았다네.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곧 깨달았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지 말이야. 제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어제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죠. 노먼은 제니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고개를 들게 젊은 친구. 제니는 떨리는 눈길로 노먼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먼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이해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게.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네. 그 말에 제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마이클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호텔의 서비스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려 합니다. 노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되지. 오히려 이번 기회에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제니,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노먼의 따뜻한 말에 제니는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기대했던 혹독한 질책이 아닌 이해와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제 실수를 바로잡고 싶어요. 노먼의 제안은 단순히 제니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이클의 사무실에서 세 사람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노먼과 마이클. 그리고 긴장된 표정의 제니가 자리에 앉았죠. 노먼은 여전히 고급스러운 슈트 차림이었지만 아침과는 달리 훨씬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니, 자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고 싶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제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기회든 잡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죠. 일주일 동안 로비 직원이 아닌 청소부로 일해보게 호텔의 다른 측면을 경험해보는 거지. 제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소부라니, 그것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일하는 것이 호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직책 중 하나라면 청소부는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마이클은 의외의 반응에 놀란 듯 했습니다. 거절할 줄 알았는데. 제니가 바로 수락하다니 아버지의 계획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시작하게.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도 자네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일주일 동안 호텔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손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해보게. 제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로비 직원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는지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입장이 바뀌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니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직원 탈의실에서 청소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푸른색 유니폼은 자신의 평소 스타일과는 너무나 달랐고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평소보다 훨씬 가볍게 했습니다. 청소부 관리자인 마리아가 제니를 맞이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상황의 진실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가워요. 먼저 기본적인 청소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마리아는 제니에게 청소도구 사용법부터 각 구역별 청소 방법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규칙과 절차가 있다는 사실에 제니는 놀랐습니다. 로비 직원으로 일할 때는 청소부들이 단순히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어내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체계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론 교육을 마친 후 제니는 마리아와 함께 실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첫 임무는 로비 청소였습니다. 평소 자신이 서 있던 그 공간을 이제는 무릎을 꿇고 닦는 입장이 되어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더구나 지나가는 손님들은 제니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마치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한 손님이 제니 바로 앞에 커피를 쏟았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른 손님은 제니가 막 닦은 바닥을 신경 쓰지 않고 진흙 묻은 구두로 걸어갔죠. 이런 경험들이 제니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부터 제니는 혼자서 객실 청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제니가 생각보다 일을 빨리 배운다며 칭찬해 주었죠. 하지만 실제로 객실을 청소하는 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15개의 객실을 청소해야 했고 각 객실마다 2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침구를 완전히 교체하고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며 먼지 하나 없이 방을 정리하는 일은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어요. 특히 손님들이 남겨놓은 방의 상태는 제니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객실은 거의 손대지 않은 듯 깨끗했지만 또 어떤 객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엉망이었죠. 침대 시트는 온통 얼룩으로 가득했고
수건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으며 욕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 객실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침대 밑에 숨겨놓기까지 했습니다. 210호실을 청소하던 중 제니는 갑자기 들어온 손님과 마주쳤습니다. 손님은 체크아웃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여전히 방에 있었죠. 제니가 양해를 구하며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지만 그 손님은 화를 냈습니다. 청소부가 뭘 안다고 그래, 당장 청소하고 나가. 내가 중요한 회의 중이니까 빨리 끝내고 사라져. 그 말에 제니는 무언가 가슴 한편이 찌르르하게 아파옴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예전에 제니라면 이런 상황에 강하게 대응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빨리 청소를 마쳤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손님은 제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다른 청소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니는 그들의 삶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두 아이의 엄마로 아이들 학비를 벌기 위해 이중직을 뛰고 있었고 70살의 에드워드는 퇴직 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손님들의 무시와 때로는 모욕까지 견디며 일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생각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요. 마리아의 말에 다른 청소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니는 자신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많은 청소부들이 매일 호텔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자신은 그들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날 제니는 호텔 로비의 화장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로비에서 일할 때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화장실 청소는 가장 힘든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여성 화장실은 생각보다 훨씬 지저분했고 휴지와 화장지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제니는 자신이 전에 알고 지내던 단골 고객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 고객은 제니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니가 인사를 건넸지만 그 고객은 시큰둥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평소라면 그 고객은 제니에게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곤 했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니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타인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자신도 그런 판단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말입니다. 노먼을 대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제니는 이제 청소부 일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고되었지만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죠. 오늘은 특별히 스위트룸 구역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호텔에서 가장 비싼 객실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평소 로비 직원으로 일할 때는 이 구역의 손님들을 특별히 더 정중하게 대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 청소하게 된 방은 1000번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밤새 파티가 열렸던 듯. 방 안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빈 술병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음식물이 카펫에 쏟아져 있었으며 심지어 벽에는 와인 얼룩까지 있었습니다. 제니는 한숨을 내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니는 그 방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원래 스위트룸 하나당 40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이 방은 특별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제니가 마지막으로 카펫 얼룩을 지우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방의 주인인 듯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청소 중이야. 내가 곧 돌아온다고 했잖아. 남성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제니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제니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방이 많이 지저분해서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곧 마치겠습니다. 남성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지 무슨 돈을 받고 일하는 거야. 빨리 끝내고 나가. 제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얼룩을 닦아내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런 대우를 매일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청소부들의 인내심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제니는 마리아와 함께 앉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는데도요. 마리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호텔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건 우리 덕분이죠. 그리고 가끔은 정말 고마워하는 손님들도 있어요. 그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제니는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직원들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겼는지. 모든 직원들이 호텔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도 비슷한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니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청소하면서 자신이 예전에 서 있던 자리에서 지금은 다른 직원이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직원도 자신처럼 손님의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진 않은지 지켜보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청소부가 로비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와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청소부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고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었죠. 그 청소부의 행동에서 제니는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직책이나 유니폼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와 존중이었습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 제니는 호텔 전체를 돌아다니며 모든 구역을 청소했습니다. 이제는 호텔의 구석구석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각 공간마다 누군가의 노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노먼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일주일이 끝나고 제니는 다시 마이클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노먼도 함께 있었죠. 제니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배운 것들을 말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때 일주일은 어땠나? 노먼의 질문에 제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가치 있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니는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손님들의 무시와 때로는 모욕적인 대우, 청소부들의 헌신과 인내,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것들까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노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이클 역시 제니의 변화된 모습에 놀란 듯 했습니다. 예전에 거만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겸손함과 진정성이 느껴졌으니까요. 이제 노먼이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이 경험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점이 무엇인가? 제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서비스란 지위나 직책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노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제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봐라는 뜻에서 마련한 것이네. 우리 호텔의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야.
자네가 배운 것들을 다른 직원들에게도 가르쳐 주면 좋겠어. 제니는 놀라움에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해고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킹 회장님, 이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노먼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호텔을 시작했을 때 나도 많은 실수를 했다네 하지만 그 실수들로부터 배우면서 성장했지. 자네도 이번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3달 후 그랜드 플라자 호텔의 로비는 여느 때와 같이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프론트 매니저로 승진한 제니가 데스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낸 제니는 빠르게 승진했고 이제 다른 직원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죠. 그날 오후 제니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다시 평범한 옷차림의 노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그는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않은 듯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제니는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제니는 데스크에서 나와 노먼에게 다가갔습니다. 킹 회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노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잘하고 있구먼. 그런데 어떻게 알아봤지? 다른 직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제니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그 내면으로 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노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니와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니는 이제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다른 직원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노먼의 가르침은 이제 호텔 전체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니는 이날 저녁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로 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먼이 자신에게 보여준 것처럼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있으니까요.